현대차가 그랜저 풀체인지 가격을 1000만원 정도 올렸죠. 호나는 최대 800만원 정도 올랐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 뭔가요? 이런 가격 상승이 그랜저나 포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차들까지 터무니없이 비싸질까봐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현대차는 가성비 전략이고 뭐고 필요 없고 영업이익에 도움되는 제값받기 전략을 취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올해 매출이랑 영업이익 목표만 봐도 앞으로 나올 차들도 못해도 500만원 이상은 오르겠구나 싶은 생각이 다들 드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파격적인 가격 상승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상승폭을 오히려 확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현대차도 한 발 물러서고 있거든요. 한국제임하고 KG 모빌리티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가입이라면 당신은 아정당을 떠올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은 통신업체에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놓치는 당연한 권리, 인터넷 정수기만 사용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 77만원, 인터넷 가입은 아정당입니다. 약간 의아하실 겁니다. 현대기아차 하면 떠오르는 게 가격 상승인데 어떻게 이런 전망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고 실제로 많이 올렸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과연 가능할 거냐 이겁니다. 자, 현대기아차 평균 가격이 2년 새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승용차는 850만원 정도 올랐고 RV 모델은 460만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기아는 아직 승용 모델은 가격 상승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K8이 풀체인지 되지 않았으니까요. 대신 RV 모델은 730만원 정도가 올랐죠. 이렇게만 보면 마냥 오르기만 한 것 같은데 통계 범위를 좀 넓혀보면 살짝 다른 추이가 보입니다. 해외 가격은 아직 급상승 중인데 국내 승용 및 RV 평균 판매 가격은 성장세가 확 꺾였습니다. 그랜저나 코나를 보면 앞으로 나온 차들 모두 앞자리가 바뀔 것 같은데 이 기세가 한풀 꺾였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소나타가 한번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봤던 통계 자료의 근거가 되는 차가 소나타 페이스리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소나타 가격을 소개해드리면서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오르긴 했는데 변화폭을 보자고요. 외관이랑 실내가 풀체인지급으로 바뀌고 웬만한 옵션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나랑 비슷한 맥락인데 호나는 최대 800만원이 올랐고 얘는 진짜 많아봐야 400만원 정도가 올랐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력 트림이 익스클루시브 트림이라고 하는데 2.0 모델 기준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사려면 그냥 옵션 없이 사도 되고요. 이렇게 되면 취득세 포함 3,4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진짜 필요한 옵션만 넣는다고 하면 컴포트2 패키지랑 익스테리어 디자인 1 패키지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이제 뒷좌석 열선 시트랑 풀 LED 헤드램프 같은 게 들어가는데 얘네를 다 넣어도 3,500만원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스퍼레이션부터 들어가던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이라던가 가죽 시트, 메모리 시트 이런 게 이제는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 들어간단 말이죠. 이전 모델과 같은 2.0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인스퍼레이션 트림 기본 가격이 취득세 포함 3,610만원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같은 옵션 기준으로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더 저렴하다는 거죠. 이게 진짜 큰 변화라는 건 우리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원래 예상대로라면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가 됐고 그랜저가 풀옵션이 6천만원을 넘어가니까 얘도 5천만원을 넘거나 5천만원 근처까지 갈 거라고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가격 상승폭이 적고 비슷한 옵션으로 따지면 더 저렴한 경우도 나오는 거니까 가격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타페까지는 그랜저급 가격 상승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뭐 아니면 도인데 현행 산타페 가격을 생각하면 그렇게 심하게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현행 산타페 가격도 상당하거든요. 풀옵션 모델이 취득세 포함 5,350만원에 달합니다. 아무리 풀체인지라도 500만원이 올라도 5,800만원이 넘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 그랜저급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날까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현대차가 가격 상승 명분으로 삼을 만한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풀체인지고 차체도 커지고 해서 산타페까지는 지켜봐야겠는데 나머지 차종들은 가격이 막 터무니없이 오르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갑자기 이렇게 기세가 꺾인 거냐,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 이건 국내랑 해외 상황을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트랙스랑 토레스 때문에 가격을 확 낮춘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랜저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판매량은 성공입니다. 올해 3월까지 압도적인 1등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실패라는 건 판매량이 아니라 미션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랜저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가격 상승하고 차체가 커진다는 거, 그리고 국민차로 내려온 그랜저의 위상을 다시 올려야 한다는 게 있었잖아요. 차체가 커지고 갓그랜저를 개선한다는 인식 때문에 가격 상승은 이미 출시 때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가격 상승에 따른 증명,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는 걸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하는 건 현대차의 역량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고급스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현대차그룹 차원의 숙명과 과제와도 같은 품질 문제까지 해결됐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차가 그랜저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것만 해결했어도 호나 이후에
다른 차들 가격이 상승해도 소비자들 반응이 이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품질 개선내라는 미션을 실패했습니다. 9번째 무상수리 통지가 나왔다는 걸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만 무상수리 통지가 추가로 2건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하나는 전자식 변속 시스템 제어기 오류로 변속이 안 되는 문제, 또 하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제어기 오류라고 합니다. 전방 충돌 방지 제어기 오류는 이제 기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작동 조건이 아닌 경우에도 차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걸로 출시 5개월 만에 무려 11번째 무상수리 통지문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현대차는 가격을 올릴 명분이 전혀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 품질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라는데 왜 가격을 올리냐, 이런 소리를 들을 게 뻔합니다. 명분 없는 가격 상승이 계속되면 당연히 소비자들 반감도 올라가겠죠. 소비자들 반감이 이런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올라가면서 KG 모빌리티나 한국 GM 같은 외부적 요소들이 반사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현대차 대신 살만한 차가 있으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판매량 하락으로 이어지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많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되는 거지. 현대차는 국내 판매량이 떨어지면 타격이 상당할 겁니다. 판매량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미국 다음으로 큰 게 우리나라거든요. 이 시장이 붕괴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현대차 그룹의 본진이잖아요. 본진이 좋은 이유는 해외 시장은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요. 그 나라의 정치 상황, 정책 상황에 따라 기업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자국 시장은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죠. 어떤 새로운 정책을 펼치거나 할 때 대부분이 자국 기업한테 이익이 될 수 있을 만한 걸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탄탄해야 하는 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반이 무너지는 순간 불안정한 해외 시장만 보고 사업을 해야 하는 거니까 국내 시장 판매량을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마침 북미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는 겁니다. IRA 법안 문제인데 이것도 본질을 따져보면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IRA 보조금 대상 차종에서 현대 기아차 차종들이 완벽하게 빠졌습니다. 대부분, 아니 사실상 미국 브랜드 말고는 보조금 대상 차종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차도 미국에서 생산하고 부품도 미국에서 생산하는 브랜드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에 배터리 부품도 음극판, 양극판,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세제 혜택 대상을 분리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핵심 광물 요건, 미국이나 미국 FTA 체결국에서 광물 추출이나 가공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두느냐까지 따지니까 이 조건을 충족하는 브랜드가 미국 브랜드 말고는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사실 이것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떨어져서 현대차가 위기다, 이것도 물론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숫자 데이터를 같이 보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든 만큼 내연기관차를 더 많이 팔아야 할 거잖아요. 왜냐면 전기차는 가뜩이나 대당 마진도 내연기관차보다 많잖아요. 매출이랑 영업이익 실적을 채우려면 어떻게든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판매량 순위까지 떨어지면 이건 또 이거대로 굴욕이라서 내연기관차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현대차 그룹이 작년에 미국에서 판매한 자동차 대수가 147만 4,200대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이 중에 전기차 판매량은 5만 8,000대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4%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전기차 따로, 내연기관차 따로 봐서 이런 비교가 잘 안 되어 왔던 거죠. 전기차 판매량만 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니까 와, 전기차가 진짜 많이 팔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내연기관차 판매량하고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라고요. 앞으로의 계획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아의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나타낸 자료인데 2030년 정도는 돼야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는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수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에서도 그렇고 내연기관차의 가격 경쟁력을 잃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주식시장으로 비유를 해드렸는데 딱 이건 거죠. 한번 확 오르면 잠깐 정체되거나 하락한 다음에 다시 오르잖아요. 이걸 조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숨 고르는 타이밍이 됐다는 거고, 당분간 가격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물론 평균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겁니다. 새 제품이 나오면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그랜저처럼 갑자기 1,000만 원을 올려버리는 일은 보기 드물 거라는 거고요. 저는 그 시작이 이번 소나타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 이런 전망을 깨고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같은 차들의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오른다, 그때는 이제 판매량이랑 소비자들 반응을 지켜보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